공사 현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굴삭기입니다. 거대한 기계지만 마치 사람이 팔을 움직이듯 자연스러운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로봇 태권브이는 아니지만 팔의 역할을 강조한 생산 현장의 제조용 로봇입니다. 단순 반복하는 일로 생산성 향상에 큰 공헌을 하고 있죠. 반복 작업을 하는 기계로서 제조용 로봇은 시장 규모도 큰 오래된 제품입니다. 그만큼 응용 범위도 넓고 기술도 상당히 발전했는데요. 로봇 팔의 활약은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인간이 지닌 신체적 한계를 로봇이 대신 극복해준 셈인데요. 덕분에 인간은 보다 안정된 생활 기반에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또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로봇의 발전은 첨단 수술의 장을 여는데도 한몫했는데요. 로봇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봇은 더 이상 상상 속의 기계가 아닙니다. 생산 현장에서 의료 분야로, 이제는 재활치료까지 그 팔을 뻗친 착한 로봇을 만나러 갑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대구융합기술연구센터입니다. 의료 로봇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보기에는 마냥 차가운 기계입니다. 하지만 이 무뚝뚝해 보이는 친구가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돕는 1등 공신이라고요. 처음에 이제 로봇이 시작이 되면 로봇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힘을 빼고 움직이는 대로 이제 따라 움직이시면 되고, 이제 로봇이 그 다음에 피는 동작하고 내렸다 올리는 동작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치료를 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령을 하듯 팔을 구부렸다 펴보는데요. 팔이 움직이는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어느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심하게 진단한 결과물이 그래프로 그려지는데요. 어디가 불편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로봇은 로봇 관절마다 장착된 정밀한 센서들로 인체의 힘이나 근육의 움직임 등을 진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현재 임상 척도로는 측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측정하고 치료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활치료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사분들이 진단하는 거를 이제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이 되고 정리가 되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게 이제 어려웠는데, 로봇을 이용하면은 어떤 그 움직임 범위라든가 재활치료에 필요한 근육이 경직된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세세한 그 치료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잡으시고, 네. 진단을 마친 로봇이 치료를 시작합니다. 원하는 치료 방법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팔을 폈다가 이제 밥 먹는 동작하는 것처럼 입에 가까이 왔다가 다시 이제 팔을 펴주고 이렇게 하는 동작을 이제 로봇에 지금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로봇이 이제 이 동작을 기억을 했다가 이제 제가 없어도 이제 이 로봇이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물리 치료를 이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동작을 입력할 수 있고, 제가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로봇이 따라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입력할 때는 물리치료사가 조금만 힘을 줘도 따라가게 되고 환자 치료받을 때는 환자가 조금만 힘을 줘도 이제 따라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되는 게 여기에 이제 힘 센서가 있어서 네. 그런 힘 센서 신호를 가지고 잘 제어를 하면 이제 그런 동작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외국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개발을 한 겁니다. 재활치료 로봇은 환자와 로봇이 한 몸처럼 연결돼 물리적인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로봇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동작 치료뿐 아니라 사용자 의지에 따라 능동적으로 재활 로봇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팔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로봇의 관절, 통합 구동 모듈이 핵심 기술이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기계 잡고 한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쭉쭉 펴줄 때는 진짜 시원하고 정말 운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팔 아프다며 주물러 주시던 그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본 치료를 마치니 비디오 게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게임 프로그램을 적용한 치료 후 과정입니다. 일상 적응력이 훨씬 높아지죠. 재밌네요. 이제 실제 이제 가까이 가서 이 거리랑 이런 것들 계산을 해서 저희가 가까이 가야지만 이제 사고가 따지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한번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재활 로봇은 사용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됐습니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저장하고 분석해 다음을 대비하죠. 로봇이 우리 삶에 바짝 다가왔다는 게 정말 실감납니다. 오! 재활 로봇을 연구를 시작한 것도 이제 실제 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그 필요한 치료를 다 누리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라든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제 이 저희가 개발하는 의료 로봇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데 그런 이제 비용이라든가 시간의 제약 없이 그런 치료 효과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평균 수명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펴줄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거죠. 저는 그동안 로봇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손 역할을 해주는지는 몰랐네요. 앞으로 인간과 로봇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로봇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생각만큼 빠르지 않지만 할머니 손처럼 따뜻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플 때 구원투수가 돼줄 재활 로봇. 비록 손은 차가워도 인간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손길만은 뜨거운 약손이라 해도 되겠죠?